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2021년 6월 6일 제가 옆에 정민이가 없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 현장에 없던 알리바이 증인 가나. 이렇게 증인 가나가 거짓이다. 가짜 증인이다. 라는 것을 제가 다룬 영상입니다. 당시 이 경찰에서 발표한 이 증인들의 위치도 이걸 통해서 가와 나가 3시 38분에 사진, 목격자 아가 찍은 사진에 존재해야 되죠. 왜냐면 자기네들 스스로 3시 38분 그 시간까지 자기네들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걸 봤다 라고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대 338에는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위치에. 근데 없는 거. 그거를 제가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다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이 이 바사라고 해서 그 3시 38분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동시에 3시 38분에는 동시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가나 바사가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0은 그 친구가 있던 자리고요. 같이 있던 돗자리인데 그 1번이 문제의 가나인데 3시 38분에는 사진에 있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친구, 그 다음에 가나, 바사 이게 3시 38분이라는 시간에는 사진 찍힌 건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사진 찍은 1초 그 1초에는 정확히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5명이 다 들어가. 네, 찰칵하는 CCTV에도 확인된 찰칵하는 순간에는 그 사진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돼요. 친구, 가나, 바사. 그런데 3시 38분 사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진이죠. 1번 그룹, 즉 가나가 없습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경우인데 말입니다. 따라서 현장에도 있지 않은 가짜 증인입니다. 네, 이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3시 38분 사진인데 네,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을 보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보시면 가와 나가 이 사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같이 있는 걸 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바사는 지금 상관없는 경우예요. 바와 사는 상관없고 3시 38분이라는 딱 저 1초 단위의 저 시각에는 가와 나가 이 사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없습니다. 가와 나는 가짜. 누가 만들어냈다? 저희는 그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어머니라고, 부모님이라고 저희는 이제 수많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심을 합니다. 저희는 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피의자는 아직까지 비교적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독립되지 않은 비교적 약간 어린 나이죠. 비교적.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의자 부하모, 그리고 알고 보니까 사회적인 지위, 그 다음에 돈도 있고, 따라서 그래서 로펌도 바로 선임할 수 있었고, 이런 걸 보았을 때 뭐 이미 증거 인멸한 것도 있고 기타 거짓말한 게 너무 많죠. 그런 걸 종합하고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무수한 게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들을 통합해 봤을 때 가와 나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누가 저렇게 가와 나를 등장시켰냐 이거죠. 저 3시 38분에 없었던 건 정민이만 없는 게 아니고, 정민이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가와 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가와 나가 자기네가 있었대요. 저 338에. 이제 이것을 제가 보면서 어떤 걸 오늘 발견했냐면, 이걸 보면서 제가 보다가 발견한 건데,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이건 중앙일보에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218 때 여러분 가방 보이시죠? 저 가방 모양, 과잠 있고 가방 있고 가방을 메고 있어요. 뭘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방을 메면 바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동성이 생기고 활동성이 생기고 중요한 노트북, 기타 중요한 물건들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가방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밀기 위한 준비다. 저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저 이후에 3.3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3.3일 발생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겠죠. 그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챙겨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지금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다. 저는 계획성 있는 장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3.3일 계획이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장면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오늘은 지금 저 장면에서 여러분께서는 정민이 찾으러 온 건가요? 정민이가 이미 찾고 안 찾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걸 아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찾는 게 아니죠. 정민이 찾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휴대폰 건네주는 장면을 우리 알고 자, 누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누운 장면인데 자, 아버지가 오는데 아버지가 휴대폰을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라고 보니까 중앙일보도 같은 추론을 했습니다. 통화하고 있죠, 여러분. 전 처음 봤습니다. 저 위치, 저렇게 걸어오면서 저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통화하고 있는 건 제가 처음 봤네요. 예전에 처음 봤을 때 살짝 본 것 같기도 한데 무심코 넘겼죠. 그때는 다른 게 이제 많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통화하는 게 분명하네요. 일단 중앙일보도 자신들의 어떤 명예와 신용이 있고 그럼에도 이렇게 통화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명백하네요. 왼쪽 손 들고 귀에 대고 있네요.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요, 지금? 정민이 찾다가 통화해야 되는 거는 112나 119입니다. 저희가 지금 누굴 찾으러 왔는데 친구에게 이렇게 해서 술 먹다가 아들이 근데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큰일입니다. 이런 통화 해야지 정상입니다. 누구랑 통화했는지 왜 조사를 안 할까요? 그리고 심각하게 찾으러 왔는데 심각함을 자기네들도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죠. 한 번도 이건 안 심각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심각한 상황에서 통화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럼 더 심각한 통화라는 이야기죠. 심각함을 반영한, 심각하기 때문에 통화한 겁니다. 또 아들은 또 누구랑 통화하는지 다 알아요. 아니면 통화하고 있는 것도 아들도 알아도 된다 뭐 이런 취지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통화하고 있는 장면, 그것 때문에 보여드렸고, 이쪽도 보는데 CCTV를 보는지 토끼굴을 보는지 그건 불명확합니다. 휴대폰을 반납하고 갔기 때문에 어머님께 그 휴대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CCTV를 본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CCTV일 수도 있고 토끼굴일 수도 있고, 어느 쪽 보는지는 지금 일단은 단서는 없지만 그 다음 행위를 봐야 되죠. 중요한 건 지금도 정민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민을 찾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 그 생생한 모습, 그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모습, 그 디테일한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찾지 않고 있는 그 디테일한 어떠한 상황이길래 우리는 찾지 않는다라는 간단한 말을 할까, 추상적으로 말을 할까.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의하고 무엇인가 고민하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서로 정보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왜 하고 있냐 이거죠. 정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정민이 수색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고민하고 이쪽을 쳐다보고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이쪽을 자꾸 보는 거 보니까 CCTV가 아니라 토끼굴 쪽이네요. 토끼굴. 그러면 휴대폰을 정민 어머님께 반납한 거, 그것 때문에 계속 쳐다보는 거네요. 지금까지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피의자 모가 이쪽을 계속 보네요. 그리고 이제 또 저쪽 보고 있죠. 강변. 돗자리 사태, 돗자리 331. 지금 세 사람이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명확하게 보이시죠? 세 사람이 저쪽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저기만 찾은 거죠. 나머지 경우에는 비교해 봤을 때 저쪽 찾은 경우 22분이 훨씬 더 많죠. 저쪽을 쳐다보면서 아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강비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세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저 때 지금 신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즉,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봐도 끝이 없어요, 정말로. 자, 자기네가 왔어요. 왔는데 고민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죠. 이거 뭘 고민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정민이 수색입니다. 정민을 찾기 위해서요. 누굴 구조하기 위해서 왔어요. 구조하기 위해 왔는데 지금 그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더더욱 신고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더욱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조를 못했다, 못 찾았다,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구조를 막고 있네요. 자기네들이 구조를 못했는데 여유 부리고 저렇게 구조를 우리가 못했으니까 더 해야 되는데 구조를 차단시키고 막고 있네요. 저렇게 시간 보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지금 구조를 안 하고 모여 있죠. 엉뚱한 곳에. 그러면서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갔어 이런 논의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신고했겠죠. 네, 그런 논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신고했겠죠.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집으로도 전화해 보든가. 집으로는 나중에 전화하는데 저 때 이미 아까 22분까지 이제 연결시켜 보면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시선과 의식이 저 두 분, 피의자 부와 모가 동시에 또 토끼골 쪽 보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죠? 저긴 수색할 장소도 아니죠. 토끼골 쪽은. 왜냐하면 한눈에 보이는 광장처럼 넓으니까 정민이 찾으러 왔으면 정민이 없잖아요. 한눈에. 그럼 다른 곳 찾아야 되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건 어떤 일이 있었죠? 방금? 휴대폰 건네준 거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건네준 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요. 왜 휴대폰 건네준 게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주인한테 주인을 찾아준 건데 주인의 가족한테 그것도 정민이 어머님께 드린 건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고 쳐다보고 피의자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부하고 모는 왜 저 관심을 갖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죠? 정민 휴대폰이 정말 미스테리인데요. 그렇죠? 미스테리가 아니라 국민이 열불 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분이 댓글 주셨는데 정민 휴대폰을 갖고 온 것도 구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 아니냐.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민 휴대폰을 갖고 온 것도 정민이가 혹시라도 전화할 수 있죠. 위험에 빠지면 깰 수도 있고 누가 와서 정민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근데 휴대폰을 갖고 왔다? 그러면 정민이 위치를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그 목적 이외에도 정민이가 구조될 가능성, 여러 가능성을 다 차단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정민 휴대폰을.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네요. 이쪽으로 토끼골. 노골적으로. 한 번은 강비탈 보고 22분 동안 뭐 했는지 알면서 한 번은 또 이쪽은 한 번은 큰 소리 치면서 손 행위하면서 휴대폰 건네준 행위 갖고 뭐라 그러고 있고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리고 제가 가족들 저 장소에서의 행위 갖고 분석한 건 처음입니다. 네, 저는 처음이에요. 다른 분들은 많이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번 다뤄야 되고 궁금했던 거 그동안 그 다음에 계속 갖고 있던 의문들 이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드러났으니까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제 모든 게 많이 이제 우리 아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많은 분들도 댓글 많은 분 아니면 종종 올라오는 댓글이 있는데 제 생각은 저것도 쇼 같아요. 진짜로 이제 저것도 쇼다. 그러니까 CCTV에서 누가 잡힐까봐 이것도 있지만 그런 면도 있고 엄마한테는 뭔가 숨길 수 있는 아니면 엄마한테는 엄마를 이용하는 거죠. 엄마는 뭣도 모르고 어떻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정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도 정말 힘들어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엄마를 속이려 하는 건가? 그래서 아무튼 저 행동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속이려 하는 것 같다. 순수하고 진정으로 뭔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면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럼 정민이가 잘못된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뭔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 아는 게 나은 거죠. 진정으로 지금 뭔가 가슴 아파한다는 얘기는 진정이 곧 정민이가 어떻게 된 걸 아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봐도 저것도 참 아무튼 그 휴대폰을 건네준 걸 갖고 저렇게 난리를 칠 정도로 세 사람한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저는 이걸 처음 다루는 건데 이 장면과 이 분석과 보니까 전화하는 거, 아버님이 전화하는 거 놀랍고 여기서 아버님이라 그러면 오해할 수 있겠네. 피의자의 아버지가 전화하는 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웠고
그다음에 세 사람이 다 바라본 게 강비탈 한참 바라본 거랑 이 휴대폰 건네준 이 토끼굴 쪽 바라본 거, 이게 너무 기억에 남네요. 오늘 제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을 맨 337이죠. 가방을 맨 337. 자, 라이더우님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더우님에 대해서는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시고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저를 저격했죠, 누런을. 근데 저는 라이더우님이 모든 영상 있잖아요. 모든 영상에 모든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한 명제 한 명제를 다 저도 나름대로는 저도 다 분석하고 비평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근데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특별히 지금 밝히지 않겠는데, 한 명제 한 명제를 다 모순이 뭔지, 입체적인 분석이 안 됐는지를 입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 관점에서 저는 비평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제 한 명제를, 즉 그 얘기는 한 영상 프레임별로도 다 나름대로 제 입장은 있습니다. 제 입장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은 딱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337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이더우님이 얼마 전에 또 저를 저격하시다가 긴 문장과 긴 영상으로 저격하셨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 날카로운 흉기와 피가 보인다, 제가 인용 표시해놨죠. 큰 따옴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보인다. 날카로운 흉기와 피. 그러면서 138 폭행설이 있고 147이든 149든 폭행설이, 이것을 또 두 번째 폭행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흉기와 피를 발견했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영상도 있고. 근데 날카로운 흉기와 피는 거짓말이잖아요. 예, 제가 볼 땐 거짓말입니다. 안 보여요. 따라서 날카로운 흉기와 피를 근거로 138에서 149로 연결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흉기와 피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138, 149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되고, 그걸 떠나서 날카로운 흉기와 피를 언급하는 순간 라이더우님은 제가 볼 때 분석을 하고 저희가 하기에는 좀 아니다. 제가 안 하는 이유 아시겠죠? 한 명제를 다 저는 영상도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 뿐인데, 안 하는 그 이유가 드러나 있죠. 날카로운 흉기, 피, 이게 보인다고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따라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는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너무나 허황된 주장들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루기에는 벅찬 분입니다. 다루기가 너무 벅차요. 한 문장 한 문장에 다 저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흉기랑 피가 보인대요. 그 CCTV가 아닌 휴대폰 영상이든 아무튼 상관없고, 저런 게 어디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더 언급 안 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대응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어안이 멍해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에 어안이 멍한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혼자서 보인대요. 그걸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하세요. 몇만 명 보는 조회도 많고 슈퍼챗 하시거든요. 근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더 호응을 하니까 제가 어안이 없어서 좀 대응 안 한다라는 거. 그런데 337 같은 경우에는, 337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자 나무를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Y자 나무를. 337을 어젠가 라이더우님에서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라이더우님은 제가 언급 안 하는데, 일체 다룬다는 표현보다 대응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특별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337 때문에. 337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지가 라이더우님께서 337에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피의자가 아니다, 피의자가 아닌 것 같은데 쭉 반복하시다가
굉장히 긴 영상이에요. 이게 몇 시간짜리 영상이더라. 슈퍼챗 하면서. 근데 거기서 맨 끝에는 아니다. 피의자가 아니다. 딱 이제 얘기하십니다. 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라이더우님을 잠시 언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결론은 Y자 나무도 인식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다른 경우랑 마찬가지로 허황된 주장이 너무 심하다. 터무니없는 그 수준과 그 강도가 너무 심하다. 그 이야기는 한 문장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너무 터무니없어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너무 심하시다. 그래서 제가 337 관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Y자 나무를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라는 얘기하고 계시냐면 Y자 나무를 이제 분석하기 전에 Y자 나무에 있는 피의자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그러면서 피의자 위치에 대해서 1번, 2번 어딜까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번은 뭐냐면 Y자 나무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은 그 왼쪽에 뭐 벤치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나무를 말씀하시는지 아무튼 1번이란 지형이 있고 왼쪽으로 그 다음에 2번은 Y자 나무 1과 2를 주면서 피의자가 어디 있는 건가요?로 계속 물으십니다. 계속 그래 놓고 결론은 2번 쪽이 아닌 Y자 나무라고 해야 정확하잖아요. 근데 1번이라고 말을 합니다. 1번이라고. 근데 경찰청의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정민이 아버님 블로그에 확인했다 했죠. 국가수사본부에서 새롭게 또 확인했다. 경찰청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확인한 공식적 의견에서 피의자라고, Y자 나무에 있는 게 피의자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우님이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민이 아버님 블로그를 거의 매번 언급하시던데 또 이거는 못 보셨나 봐요. 이렇게 못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 부분은 수많은 확인과 이의와 그 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중간수사발표까지 참고해서 둘이 있었던 게 아니고 혼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 전제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기 있는 것이 피의자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더우님은 틀렸죠.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명백히 틀렸죠. 터무니없고 허황되고 허구적인 주장이죠.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주장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장이. 죄송합니다. 모든 주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Y자 나무 관련된 337과 관련된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Y자 나무에서 여기 보이시 오른쪽에 날카롭게 튀어나온 거 있죠. 쭉 가지 큰 줄기 가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뿌리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쭉 뻗어 나온 거 여기서도 보이시죠? 가운데 정도의 나무 사이에 그래서 Y자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게 보이죠? 입체적으로 저 끝으로 쭉 뻗어 있는 거 여기서도 보이죠? Y자 나무의 가운데 있는 거 쭉 저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비탈에서 보면 저쪽으로 뻗어 있어요. 입체적으로. 따라서 Y자 나무를 딱 인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진 보면서 여기 Y자 나무네? 나무가 몇 개 있고 나무가 어디 있고 나무 모양이 어떻고 지형이 어떻고 돗자리 어떻고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뜬금없이 피의자 위치가 어딘지를 갖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공간적인 감각이 자기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Y자 나무가 어딘지도 몰라서 1번, 2번 피의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Y자 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1번 쪽에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오늘 1번 엉뚱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이 나무에 피의자를 딱 놓고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엉뚱한 곳에 피의자를 놓고 지금 논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청나게 추론한다는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저를 저격하셨는데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그래서 라이더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결론이 따라서 피의자가 Y자 나무에 있는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피의자가 아니다라는 또 다른 근거로 이야기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모든 명제 하나하나가 터무니없다. 따라서 결론도 항상 이상하게 나와요. 오늘 또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은 또 다른 겁니다. 또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제 따라서 라이더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아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미 진술도 받았죠. 조사도 하고 피의자인 것 자체는 확인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의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확대한 건데 저 모습을 확대한 겁니다. 가방을 했죠, 여러분. 가방. 제가 이거를 저도 오늘 처음 봐서 제가 오늘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방입니다. 가방. 이렇게 봐도 가방이죠, 여러분. 가방. 218 때 가방 메고 있었죠. 까치발. 그리고 그것이 2시 50분까지 계속됐죠. 그리고 331 계속 가방 메고 있었던 겁니다. 항시 움직이고 활동성 있고 이동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노트북이 있으니까 중요한 물건이 있으니까 가방이 있고 자기 메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계속. 그 이야기는 218 때 까치발 2시, 그 다음에 2시 50분까지 계속, 우리 목격자 그거 아시죠? 뭐 포개져 있었고 뭐 이상한 행동을 취했다. 그리고 나서 331 발견했죠. 331의 준비라고까지 저는 추론했죠. 준비 맞네요. 218이 331 준비 맞네요. 보니까 그냥 가방 맨 채로 이렇게 331, 332 따라 내려간 거잖아요. 335 혼자 올라오고, 따라 내려갔을 때 가방 메고 있었고, 혼자 올라올 때도 가방 메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통화했을 때도 가방 메고 있었고, 가방 메고 있었던 거네요. 모든 게 딱딱딱 일치하네요. 내려갈 준비했었던 것도 맞고, 그 상태로 내려갔던 거, 밀고 내려간 거죠. 혼자 올라오고 통화하고 다 맞네요. 놀랍습니다. 가방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가방을 메고 있었던 사실이 그 전 사실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버님 블로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님이 경찰서 가서 큰 화면으로 보셨다 합니다. CCTV를. 이걸 아실 거예요. 그 결과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큰 화면으로 보신 CCTV를 설명하신, 기술하신 부분입니다. 자, 잠시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보신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고 계신데, 그래도 새벽 5시가 되니 그나마 밝아지고 사람도 거의 없어서 사건 현장 주변이 비교적 잘 보였대요. 보이셨대요. 특히 5시 14분, 15분에 피의자 부자가 데크옆 강비탈로 내려가는 게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해 보이더라. 또 선명해 보인다 말씀하십니다. 데크옆 강비탈로 내려갔습니다. 주저하지도 않고 내려가는 게 마치 전에도 와본 사람 같았어. 바로 내려갔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리와 보기 전엔 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또 사건 현장에 강비탈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를 텐데 말이야. 이 말은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처음 와서 어떻게 바로 저렇게 데크 밑으로 내려가냐 이거죠. 왜냐하면 데크랑 331 비탈이랑 직결된 장소가 아니라 밑으로 가서 길을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저 데크로 가서 331로 연결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리 와 보기 전에 어떻게 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또는 미리 와 보거나 아들 피의자가 얘기한 거죠. 그 피의자가 저희는 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피의자가 알고 있었던 거죠, 다. 데크로 빠지는 쪽도 331도 알고 있었고, 데크역 비탈도 알고 있었고, 두 비탈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비탈이 연결되고. 그래서 피의자 아버지가 미리 와 봤든, 그럼 더 수상한 거죠.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은 안 나왔지만 피의자가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알려줬던, 그럼 피의자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 현장에 간비탈과 연결되는지도 모를 텐데 말이야. 331 비탈과 데크 비탈 둘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충격입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정확히 CCTV를 보신 거예요. 이거 CCTV를 보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미리와 보기 전엔 강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셨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데크 비탈이 2번 331 비탈로 연결되는지 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제 마지막 오늘의 의문은, 근데 피의자가 아까 가방 메고 있었죠. 근데 가방 옆에 스케이트보드는 아직까지 미스테리다. 이거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거는 내가 유보해 두겠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보드가 옆에 있거든요. 가방 218 때. 스케이트보드랑 가방이랑 저는 지금 고민이 돼요. 막 추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스케이트보드라는 게 계속 그동안 걸렸거든요. 너무 선명한데 저거를 왜 스케이트보드가 저기 있을까? 218 때. 근데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데크 쪽 비탈로 길 나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스케이트보드? 아무튼 가방 메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케이트보드까지는 뭔가 좀 이거 좀 뭔가 있다 하는 느낌 정도이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될 것 같고, 가방 부분은 가방 메고 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가방 메고 있죠. 블룩 나왔죠, 여러분. 자세히 보면 가방 모양이 있습니다. 가방 모양.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218 준비했던 게 맞다 이거죠. 331 준비했던 게 218. 그리고 바로 믿은 거죠. 331 때. 그리고 가방 메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332 때 내려간 거는 그러면 귀중품 어떻게 했단 얘기야? 누가 물으면 가방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메고 있었던 거죠. 335 때 혼자 올라오고 막 오르락내리락 했다면 귀중품 어떻게 했단 얘기야? 알고 있었던 거죠. 블랙아웃이 아니란 얘기죠. 귀중품을 챙길 만큼 다 챙겼던 거고 블랙아웃이 아니다. 다 알고 있었다. 귀중품을 분실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행위. 블랙아웃도 아니고 가방도 메고 있었고 피의자가 다 맞고 피의자가 한 거네요. 피의자가 다 한 거네요. 소름입니다. 소름 여러분. 블랙아웃이 아닌 것도 확인되고 218이 준비라는 것도 확인되고 모든 게 연결되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게 연결된다고. 충격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